네, 뉴스타트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참석 행사의 경호 문제를 재점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이란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범에게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요? 네, 현지 시간 월요일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시도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했고 폭력 범죄 중 총기를 발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총격범이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해 범행 전날부터 행사장 호텔에 묵었다면서 이번 공격이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ount is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coun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으며 이날 파란색 수관복 차림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연방 치안판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다음 공판 때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의자를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는 오는 30일에 열기했습니다. 용의자 앨런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원과 나이를 말하면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호 실패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 역시 보안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백악관은 이번 주 초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비밀 경호국과 국토안보부 지도부, 백악관 행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만찬장에서 보안 절차는 잘 지켜졌다면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 운영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 안에 다시 잡기로 한 기자단 만찬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또 동시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백악관 외부 행사에 2사람이 동시에 참석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트럼프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면서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키멀은 지난 23일 방송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서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틀 뒤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번 발언이 도를 한참 넘었다며 키멀은 즉각 해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키멀의 발언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면서 토크쇼를 반영하는 ABC 방송을 향해 사실상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도 짚어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의 제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해당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게 이란과 협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수로를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불발은 미국 때문이고 이란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로 이란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 Иран,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또 중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이란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러시아와 같은 동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외교전은 주요 우방인 러시아와 결속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중동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They have achieved none of their goals. This is why they ask for negotiation. We are now considering it. 한편 이란 의회는 협상 대표단과 특히 이를 이끈 갈리바프 의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이란 협상단이 군부 강경파의 압력으로 결정권이 없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의 기준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8.2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인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6.3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1%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종전 협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술 기업인 빅테크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12%,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동아일보 기사는 약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얘긴데요. 전쟁에 이어서 총격이란 변수를 만나면서 무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 협의를 위한 양국의 고위급 만남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란 전쟁에 밀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호 우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오는데 두 나라는 오히려 상대방을 겨냥해서 각종 제재를 쏟아내는 중입니다. AI와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태양광 패널 관련 설비의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대를 미리 압박해서 협상에서 쓸 카드를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사안의 합의점을 못 찾으면 회담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볼 조선일보 기사는 IT 산업을 뒤흔드는 칩플레이션을 다뤘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상황이 급변하는 곳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저가 휴대폰 원가의 절반이 메모리 반도체 값이기 때문인데요. 가성비를 무기로 삼던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특히 더 큰데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자 판매가 확 줄었습니다. 칩플레이션의 나비효과는 PC와 태블릿, 게임 콘솔 등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품목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전동화가 진행되는 자동차 업계나 TV, 냉장고 같은 가전도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메모리 확보에 실패한 업체들은 당장 하반기에 시장의 희생자가 될 거란 전망, 그리고 공급망 불평등에 따른 기업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는 지역의사제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의사제의 특징이 뭔지, 또 입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게 골자죠. 다만 필수 과목을 선택해 지역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고요.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필수 과목을 선택하면 복무 기간이 7, 8년으로 늘어납니다. 2027학년도 기준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는 490명이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 제약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합격이 수월한 꿀 전형으로도 불리는데 일반고 내신 3등급 돼도 의대 합격을 노려볼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선발 방식에 따라서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나뉘는 것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광역형은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시나 도내 고교 졸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역형은 소규모 시군이나 읍면 학생들이 대상인데 광역형에도 동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심층 면접의 비중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망각하는 AI가 뜬다는 내용입니다. 국제학습표현학회에서 허블이란 개념이 공개됐는데 뭔지 보겠습니다. 허블은 AI가 어떤 데이터를 언제 또 얼마나 기억하는지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AI의 암기력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특정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지우고 나머지는 기억하는 언러닝 기술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학습한 AI가 기밀 정보까지 그대로 기억해 출력하는 문제가 잇따랐었는데 허블을 활용하면 빅테크 입장에선 기밀 유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챗GPT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베꼈다면서 소송을 냈었는데요. 허블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저작권 소송에서도 기술적 입증이 더 쉬워지겠죠. AI 내부의 기억 저장 과정을 들여다볼 도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어떻게 저장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4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종전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 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란 문제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일정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종전협상 재개되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외교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오만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로 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도 이게 굉장히 성과는 좀 있었다고 이제 이란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틴 대통령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아라그치 장관이 얘기한 것이 미국과 협상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차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라그치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협상에 대한 또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어떤 최종 보증자로서의 어떤 러시아의 역할, 그것을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만나자 그럴 텐데, 직접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전화는 통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 3월 9일 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에 이 60% 농축된 440kg 그거 뭐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2015년도에도 저 농축된 거 한 10,000톤 그거 러시아로 그때 이제 옮겼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그거 러시아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네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나 집중하지 여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이란의 아라그치 장관이 한 얘기가 뭔지 그 진심이 뭔지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 거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중동에 계속해서 이렇게 발을 뻗을 수 네.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전화는 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쟁 초기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이란 쪽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왔어요. 네네. 먼저 호르무즈부터 개방을 하고 핵 문제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백악관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2차 협상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 서로 상반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미국에서 그냥 한 칼에 거절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 흥미로운 제안이네. 대통령도 이거 흥미롭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이런 제안이 나와서 아직은 이제 그 진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국가안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도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데 목적 예.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2단계 해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부터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는 두 번째 단계로 넘기자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국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이게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것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만 이걸 하고 나서 핵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진위가 뭔지 시간 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성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백악관 회의를 하니까 회의에서 그러면은 2단계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전화도 통하고 뭐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면 뭐 오늘 내일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2차 협상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과거 오바마 정부 때 핵합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번도 네. 마찬가지로 핵 협상 단기간에 끝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이 한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이란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지도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 협상파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파는 꼭두가시고 오히려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시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파키스탄에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은 오만으로 갔고 거기 동행했던 협상단은 다시 이란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란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마 거기서 훈령을 받고 파키스탄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발표한 것이 2단계 해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그 자체의 방점을 둔다면 이것 가지고 검토할 그런 뭐라고 할까 여유 그럴 이제 생각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거 이런 한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나스닥 그리고 S&P가 사상 최대치 경신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S&P하고 지금 나스닥은 되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반면에 좀 대형 대형주 30일 정도 중심의 다우존스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 전쟁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맞거든요. WTI라든지 브렌트든지 뭐 지금 96불에서 108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미 굉장히 중장기적인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렇게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뭐 앞으로 투자에 대한 뭐 긍정적인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현재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를 조금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일단 실적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브렌트유 지금 $100 넘어선 상황이고 WTI도 $96인 상황인 건데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 내놓은 전망 보니까 7월까지 이 봉쇄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그럼 시장에는 어떤 파장 미칠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전망을 봤을 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망을 업데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쟁이 그전에는 좀 한 달 내로 종식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골드만삭스의 업데이트된 전망에 의하면 이제 6월 말까지도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가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전망의 숫자들을 보면 4분기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자체의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소비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까지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의 하방 위험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유가 상황 지속되면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그 미 경제 신뢰 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경제 신뢰 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것은 갤럽이라고 하는 DC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죠.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아요. 뭐 미시간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할 때 뭐 GDP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어쨌든 시차를 두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가장 빠른 게 심리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신뢰 지수, 경제 신뢰 지수를 보면 사실은 이제 최근만 나빠진 건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기승선을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체감이 그럼 왜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긴 한데 경기 지표하고 체감력은 사실 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체감을 어떻게 느끼냐고 하면 내가 장 보러 갔을 때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구매하는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에 보고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 뭐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것들이 아마 지금은 당장 뭐 우리가 소비 유축을 지표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경기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30일 정도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2025년 말까지 연율로 GDP가 미국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지표가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사람들이 실업에서 내가 얼만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걸 보고 고용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유의미하게 굉장히 뭐 경기를 안 좋게 볼 만한 이런 실무 지표들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 반면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 생필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랑은 별개로 국민들은 일단 경기 안 좋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응답자 73% 정도는 경기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미국 정치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철도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긴 합니다.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가능은 하죠. 왜 가능은 하냐면은 작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으로 이렇게 가는 철도가 완공이 됐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흔히 길가에 다니는 것은 탱크롤이라고 그러는데 화차를 이제 이렇게 레일 위에 철도에서 보내는 것은 탱크 화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만 배럴 정도 되는 유조선 그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걸 탱크 화차에 실으면 아마 수천 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사실상 거기 이란에 보면은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생산이라도 해야 유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생산을 안 하면 유정이 자칫 잘못하면 폐정이 되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가동을 계속 시켜야 가동을 되니까. 계속 시켜야 되니까 압력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 정도라도 좀 빼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궤도도 좀 다르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중국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네들도 공급망을 이렇게 해상으로 받는 것보다 육로로 받는 방법도 있겠네라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란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또 해소하는 그런 길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좀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또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4개 통화로 받는 걸로 정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좌까지 개설이 되고 통행료 계속 받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그 국제 유가 시장이나 그 지역 안보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사실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해협에 대해서는 이게 무해 통항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돈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돈 받으면 물라카에서도 이제 물라카협 통과할 때 돈 내라고 그럴 거고 그게 이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죠. 국제법도 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30억 원씩 내라고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세계 경제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이득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해서 그러한 그 권위주의 국가가 오히려 더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개 통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페트로 달러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것이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안화도 가고 러시아 루블화도 가고 러시아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기축 통화가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미국은 이를 또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비오 장관도 해협 통제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긴 한데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먼저 열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절을 따로 한 건 압박용 카드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걸 좀 통행료를 받겠다는 의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자기네들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이제 자기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페트로달러를 통해 가지고 달러로 다 결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4개국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압박용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제 통화를 해서 돈을 받으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령 그렇게 나와서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는 그런 유조선들에 대해서 그것이 인도양이든 또는 태평양이든 심지어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끝까지 이제 거기서 검문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원유를 사는 나라와 나라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미국대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협상용으로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압박용에 좀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그 뉴욕 증시 짚어봤잖아요. 일단 사상 최고치를 두 지수는 경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빠졌었는데 어제 6,600 고지 돌파했어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참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중동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상황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테마들을 보면 반도체 중심의 뭐 AI 밸류체인 상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좀 뽑아서 보면 코스피 상의 상당 부분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구조 개편,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먹거리는 이런 거다라고 사람들이 좀 베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을 전체 놓고 보면 사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모두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그 밑에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만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름 TSMC가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일본은 피지컬 AI 주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적인 AI 수요에 대한 반도체 이런 기대감들이 이런 좀 동북아 시장의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 증시가 역사적인 고점 경신하고 있는 게 그럼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일별이라든지 어떤 변동성들은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 아직 지금 뭐 실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또 시장에 큰 충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기대감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이제 2달째 되면서 전쟁이 더 이상 증시에는 영향 안 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초기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증시가 무섭게 오를 거다 이런 전망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 끝나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여유 자금이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 이전부터 풀려오던 유동성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험 상황에 오면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사라지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떤 뭐 긍정적인 요인이 오면 시장의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백악관 총격 사건 얘기 좀 해볼게요. 총격 사건 이후에 그 백악관의 뭐 보안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지적도 있었지만 많이 나오는 게 음모론이더라고요. SNS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그 좀 눈여겨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음모론 가지고 어떤 사건을 설명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음모론은 음모론뿐이다, 음모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음모론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었냐는 것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유가 문제도 그렇고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런 연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6천억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제동을 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결국 연회장 건설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 좀 낫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촉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게 만찬하기 몇 시간 전에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샷 파이어. 이게 이제 샷 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사격 개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사격 개시,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그냥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샷 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아주 불꽃 튀는 설전이다 또는 뭐 촌철살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인들 간의 그 관계를 위한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런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언론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만찬을 할 때 정말 설전을 주고받거든요. 또 재미나는 농담도 하고 뭐 야자 타임도 있고 뭐 그런 게 살짝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에서 이제 샷파이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뭐 사격 개시했으니까 그거 뭐 이거 미리 이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퍼져 나가서 그러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 친구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도 2자루, 뭐 그다음에 칼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총을 쏘는 과정 속에서 경호요원이 또 다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에 방탄 옷을 입어서 다행이었지만은 또 용의자가 이게 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선언문, 그게 뭐 1000자가 넘더라고요. 그 단어만 1033 단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단어 속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명백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지칭하는, 뭐 딱 말은 안 했지만 대통령을 살해하고 고위급부터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것은 음모론으로 설명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음모론에 이렇게 춤을 춰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이란 전쟁이나 아니면 자기 정치에 좀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전쟁에는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쟁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걸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7월 달에 버틀러에서 이렇게 유세하다가 이렇게 비탄을 당했잖아요. 피격을.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치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그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에도 말하라고 해서 그 똑같은 이제 이런 살해 위험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제 그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7월 달에 버틀러 시티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는 다 기울어졌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였거든요. 그 결과도 사실상 그렇게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듯이 정말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가 됐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만찬 계속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시간 이후에도 연미복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런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백악관 연회장,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영빈관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건이 증명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란 전쟁하고는 뭐 제가 볼 때는 관계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들 중에서 하나를 또 살펴보면 고유가 지원금 어제부터 신청 지급 시작이 됐는데 현장 목소리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첫날에 이제 좀 혼돈은 있었는데 이제 고유가라고 이제 말 워딩 예. 자체가 그러면 이제 휘발유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휘발유 조유소 업계에서는 예. 또 사용이 제한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유가 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업종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모는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산업 전반의 피해라든지 업종의 어떤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는데 정작 이제 또 주유소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금 사용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매출액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예. 이것에 해당하는 업종이 전체 이제 주유소 내에서도 36%밖에 되지 예. 않는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고유가 피해라는 말을 또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또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내용을 다 들여다 보면 이제 좀 민생 지원 쪽에 예. 이제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좀 소상공인을 좀 위에서 좀 쓰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가 상승의 피해를 보는 업종에는 좀 이런 것들이 이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반발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또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비는 대부분 그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다고요. 네, 비가 그친 뒤 서늘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나 낮아지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요? 네, 오늘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렸어도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아서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제주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스칠 수 있겠고요. 경기 북동부는 오전까지, 강원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일부 중부지방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남부 산관, 또 충청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8도, 대구 1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구 21도, 대전 19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